안녕하십니까, 정재현입니다. 전날 뉴욕 증시는 혼조세를 좀 보였습니다.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시장이 약보합세로 좀 마무리가 됐고요.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0.77% 하락으로 좀 마무리가 됐고, 다우지수와 S&P 500은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. 일단 기술주들이 그래도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. 일단 시장에 있어서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, 뭐 금리 인하죠, 이번엔.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. 일단 시장에 있어서는 뭐 크게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들은 없는 그런 상황들입니다. 일단 물가도 안정을 좀 찾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. 일단 어제 같은 경우는 감산을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좀 하락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. 일단 그렇다는 얘기는 시장에서 큰 충격으로 좀 다가오지는 않는다라고 좀 보면 좋을 것 같고, 여전히 이 12월 달 시장도 긍정적으로 좀 봐도 되지 않을까,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전날 한국 시장 같은 경우도 제법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. 월봉 차트를 보게 되면 11월 달 한 달간 11%대 11.30% 상승으로 마무리가 된 모습들이고요. 거래소 같은 경우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13%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11월 달을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. 전날 종가의 동시호가 때에 조금 관리를 해주는 매기가 좀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, 일단 외국인 쪽에 한 달 동안에 거래소 시장은 3조 가까이 매수를 좀 해줬고요.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1조 3천억 정도 매수가 유입이 됐습니다. 선물 같은 경우는 3조 8천억대 매수가 들어왔죠. 일단 고무적인 그런 부분들은 누적 기준으로 외국인 쪽이 선물이 좀 매수로 전환됐다라는 거, 이게 좀 긍정적이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. 전날 동시호가에 이렇게 좀 올려놨어요. 이렇게 지수를 좀 땡겨놓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느 정도 금일 같은 경우는 좀 약세 출발을 하지 않을까,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. 일단 시장에 있어서 뭐 크게 우려할 부분들은 없어요. 많이 올랐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부담? 뭐 그렇게 좀 봐도 될 것 같은데,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 상단 자리 때 좀 위치해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. 일단 코스피 200 같은 경우를 좀 보더라도 이렇게 따져보게 되면 상단 자리 때 얼추 다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. 선물로 좀 보게 된다라면 약간의 자리는 남아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. 그럼 결국은 이 위로 올라오게 된다라면 일단은 어, 현금을 좀 만들어 놓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, 뭐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. 일단 지수가 많이 올랐다, 요 부분들이 올랐기 때문에 눌림목 구간을 활용한 매수, 뭐 이런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만약에 환율을 좀 계속적으로 좀 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. 환율을 좀 보게 되면 이중바닥형의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. 추세 하단 자리대에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, 여기서 반등이 좀 나오게 된다라면 뭐 개인적으로 뭐 1320원 요 갭을 메우는 수준, 아니면 뭐 1330원 뭐 요 언저리대를 넘어가지는 쉽게 넘어갈지는 못할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요 1320원에 1330원 많이 가고 그 부분들이기 때문에, 만약 환율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을 때 그때는 좀 외국인 쪽에 매도가 나오겠죠. 그럼 그 이 환율에 대한 흐름으로 한 눌림목 구간을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,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. 그러니까 이 부분들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일단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되면 많이 올랐어요. 로봇주들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죠. 반도체 쪽 같은 경우도 HBM 쪽에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눌림목 구간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, AI 쪽에 있어서의 흐름들이 좀 많이 올라왔어요. 그리고 다른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에코프로 머티,
이 기업이 상당히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했었죠. 로봇 쪽 같은 경우는 두산 로보틱스가 많이 올랐었고요. 일단 이격이 좀 과도하게 벌어져 있는 그런 섹터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쉬어가는 그런 구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. 결국은 지금 구간에서는 밀려 내려오고 난 이후에 이런 식으로 바닥형의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이 하락 추세대를 뚫어 놓은 그런 기업들을 좀 보는 게 좋지 않나 싶어요. 일단 그 부분들이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. 대체적으로 좀 보게 되면 많이 올랐던 부분들에 있어서 이런 식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보다도 바닥권역에 있는 그러면서 하락 추세대를 탈피한 이러한 섹터들이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. 이들 섹터 중에 24년도에 성장을 해 나가는 그런 섹터들이 좀 있어요. 뭐 어제도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 어제 영상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. 또 하나는 수급이 좀 개선되는 그런 종목군들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. 어제 외국인 쪽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매기가 좀 들어오면서 지수가 좀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도 좀 눌러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일 때 그때 보면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두산 로보틱스 같이 이제 이격이 이렇게 벌어져 있는 거예요. 이런 부분들이 이격이 벌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. 이런 것들은 추격 매수나 이런 부분들은 자제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. 뭐 두산 로보틱스라든가 아니면은 에코프로 머티라든가 이런 것들을 일단 많이 올랐기 때문에 대응이 되는 그런 투자자분들만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. 이런 기업들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. 솔트룩스나 뭐 인공지능이나 이런 쪽도 순환매가 요 구간에 순환매가 좀 나올 수 있습니다라는 부분들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. 뭐 셀바스 A라든가 마음AI라든가 이런 기업들 좀 말씀을 드렸었죠. 일단 많이 올랐던 부분들에 있어서 횡보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. 그런 부분들이 기술적인 흐름상으로 놓고 봤을 때 이런 식의 일단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나름 좀 괜찮지 않나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. 2차전지 쪽에 있어서는 에코프로 BM이라든가 포스코 그룹주들 말씀을 좀 많이 드렸을 거예요. 매수 관점으로 봐도 좋습니다라는 얘기를 계속 유지를 해 드렸었죠. 아마 저가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 수익이 좀 제법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. 일단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는 수익이 좀 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뭐 잘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아마 수익도 좀 짭짤하게 났을 겁니다. 또 하나는 2차 전지 쪽에 있어서의 양극재뿐만 아니라 2차든지 뭐 소재 쪽이라든가 장비 이런 쪽으로 있어서 일단 확산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. 어제 같은 경우는 전고체 쪽에 있어서의 초강세를 좀 보였었죠. 초강세를 좀 보였었는데 소재 쪽이라든가 부품 이런 쪽으로 좀 확산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, 요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지수가 지수가 좀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내 종목이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. 이럴 때는 여러분들한테 항상 체크했던 게 내년도 24년도 시장이 성장을 할 것이냐 이 부분들을 먼저 좀 체크를 해보세요. 성장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힘들지만 보유를 하시면 순환매가 나옵니다. 순환매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일단 좀 더 인내를 갖고 보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, 두 번째는 기술적인 흐름상으로 놓고 보면 기술적으로 좀 보게 되면 에코프로비움을 보게 되면 여기서 61선 저항을 맞고 바닥을 다지고 난 이후에 60일을 뚫고 나서 이제 121선 저항을 부딪히고 있죠. 그죠? 이런 식으로 이격이
좁혀지면서 이평선을 하나씩 하나씩 뚫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일 거예요. 61선을 뚫어놓고 난 다음에는 121선이에요. 근데 아직까지 60일을 못 뚫었다. 이런 식의 바닥을 만들어가고 있는데, 60일을 못 뚫었다. 이런 것들을 보유하셔도 돼요. 이런 것들 보유하게 되면 순환매 나올 겁니다. 순환매가 좀 나오게 되면 이런 것들은 121선 언저리 때까지 움직임이 좀 나올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하고 보면 좋을 것 같고, 오늘도 여전히 좀 보게 되면 반도체 쪽 순환매 좀 나올 것 같고요. 여전히 반도체 쪽은 순환매다. 이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고, 제약 쪽, 제약바이오 여전히 저는 좋게 보고 있고, 저희도 포트를 구성해 놓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. 그 다음에 2차전지 마찬가지로 일단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하다라는 거, 그 부분들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일단 이번 주였었죠. 이번 주 월요일 날 아마 방송 출연을 했을 거예요. CMC, SBS에 출연을 하면서 섹터를 좀 말씀을 드린 부분들이 있는데, 이 섹터는 좀 잘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제 개인적으로는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아무래도 12월 달 다음 주 정도 때까지는 조정을 좀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큰 조정은 좀 아닐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조정을 받는다고 해도 두려워할 필요성은 없다라는 거, 이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시고, 조정을 활용한 분할 매수 전략은 여전히 좋다.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, 이격 많이 벌어진 종목은 조정을 활용한, 눌림목을 활용한 매수가 좋다라는 거,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고 대응을 하게 되면 아마 연말 시장도 괜찮을 거예요.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할 필요성이 없다라는 거,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. 지금 계속 종목군들 AS 좀 해드리고 있는데, 코리아 서키트 같은 경우도 아마 요날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. 요날 좀 말씀을 드렸을 건데, 뭐 눌림목 구간이다, 뭐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나쁘진 않다, 뭐 방송 보고 매수를 했다라고 하시게 되면 좀 더 보유를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너무 불안해들 하지 마시고, 오늘도 성공 투자들 하시고요. 영상을 좀 매일 올려드리잖아요. 매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일단 영상을 보시게 되면 구독 신청 좀 부탁드리고요. 그리고 영상을 보시게 되면 댓글도 달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.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.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